사랑합니다. 고등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전까지 의문 변동에 대해서 수업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108페이지까지 교과서 수업을 했는데 교과서 수업만 하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성출판사 사이트에 있는 문제 중에 3개 정도의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건 한글 맞춤법은 발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배웠던 의문론은 발음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한글 맞춤법이라는 문제는 표기, 즉 우리가 적는 것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의문의 문제인지 맞춤법의 문제인지를 꼭 구분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막 풀다가 발음인지 표기인지 몰라서 틀리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한글 맞춤법, 즉 표기, 즉 적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하시면 실수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글 맞춤법 1번부터 갈 건데요. 한글 맞춤법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1번 위 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 중, 여기 한글 맞춤법 규정이라는 데 동그라미 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건 적는 것과 관련된 시험 문제라는 것을 연두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소리대로의 원칙을 중시한 시험 문제는 요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데 소리대로의 원칙, 이게 시험 문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요걸 찾는 연습인데 여러분들 문제에서 요거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형광펜 친 다음에 요거에 집중해서 시험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소리대로의 원칙을 중시한 규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제 보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 소리랑 관련된 것,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을 한번 볼까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던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알죠? 그럼 여기서 소리 나는 대로라는 것이 뭐였다고 얘기했죠? 소리 나는 대로는 우리가 보통 나비를 나비라고 읽는 걸 그대로 표기하듯이 소리와 표기가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시험 문제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것을 모르면 시험 문제를 틀릴 수 있겠죠.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소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소리와 다른 것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밑에 보기 5개 중에 소리와 다른 것들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리대로라는 원칙을 중시한 것을 찾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면 시험 문제를 지워갈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1번 5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여러분 답이 벌써 나왔는데요. 아까 말했죠. 소리대로 하는 걸 찾는 건데 1번은 소리대로 한다는 거네요. 답이 1번인데요. 여러분 답이 너무 쉽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말한 거 너무,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 말을 못 믿겠다면 한번 2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6항 디귿티귿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올 적에 티귿, 디귿은 지읒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디귿티귿으로 적는다. 여러분 지읒치읒으로 소리 나는데 디귿티귿으로 적으래요. 아까 문제의 핵심이 뭐였죠? 소리 나는 대로를 지켰냐 안 지켰냐잖아요.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한 소리 나는 대로를 형광펜으로 색칠했다면 2번은 지울 수 있겠죠. 왜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찾는 거니까요. 근데 지읒치읒으로 소리 나는데 디귿티귿으로 적는다라고 보기에 그냥 대놓고 나왔는데 이걸 답으로 적는 일은 없어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본 지식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기를 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이 답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8항 개, 례, 매, 패, 해의 해는 애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애로 적는다. 보세요. 또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애로 적는다라고 소리 나는 대로를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지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암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법 문제는 대부분 암기해서 푼다고 착각하는데 문법 문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온전한 문법 문제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보기를 주고
보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를 주로 내지 달달달 외워서 푸는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적용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4번 문제 15항 용언과 어간의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용언과 어간의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보시면 됩니다. 먹다, 먹고, 먹어. 근데 쓸 때 먹은 안 변하죠. 우리 발음은 먹다, 먹고, 먹어가 되는데 안 변하죠. 그럼 얘는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5번 볼게요. 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여러분 얘기했죠? 소리 나는 대로는 원형과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한글 맞춤법 제 총칙 1항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이 원형이라고 그랬죠. 어법에 맞도록이 그 원형을 밝히는 것과 관련됐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5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쉽게 나왔어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답이 맞네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 경음화와 관련된 거네요. 그쵸? 된소리로 나는 경우 소쩍새를 소쩍으로 써주고 기쁘다를 기쁘다라고 써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소리와 표기가 같다는, 즉 소리대로 적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답은 1번인 거고요. 2번, 3번, 4번, 5번은요. 디귿디귿 받침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이. 여기서 종속적 관계를 모를 때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서 이 빈칸에다가 종속적 관계라는 것을 검색하여 적어 놓는 거죠. 그쵸? 저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지읒치읒으로 소리 나면 원래 소리대로 적는다는 지읒치읒으로 적어야 돼요. 근데 디귿티귿으로 적는다. 즉 이 말은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는 거니까 아까 말했듯이 원형 또는 어법과 관련된 거겠죠. 제8항의 게, 례, 맴, 패, 해의 이해가 에로 발음 나더라도 예로 적는다는 말도 원형과 어법과 관련된 거니까 지워준 거고요.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말은 예를 들게요. 먹고는 발음하면 먹고가 되죠. 먹고. 그쵸?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랑 달라졌죠. 달라졌지만 먹고라고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라고 적어준다는 거죠. 즉 원형을 밝히는 거죠. 어법대로 하는 거죠. 이것이 4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죠. 그쵸? 원형을 밝혀줍니다. 아직 대놓고 말했으니까 원 지워지는 거죠. 답이 1번이 되는 거겠어요. 그럼 저 같으면 여기 시험 문제를 만약에 1번 문제를 틀렸을 때 종속적 관계 정도를 네이버에서 찾을 수 있겠고 또는 어간과 어미를 모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간과 어미는 나중에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미는 뭐냐면 어간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어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용언에 활용할 때 용언의 활용이라는 말도 모를 수 있는데 용언이 활용된다. 예를 들면 동사나 형용사 먹다, 아름답다, 예쁘다, 달리다 이런 것들을 동사, 형용사, 용언이라고 하는데 이 용언은 하나로 굳어져 있지 않고 여러 개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먹고, 먹어서, 먹으니, 달리고, 달려서, 달리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거죠. 이걸 활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 활용할 때 안 바뀌는 부분이 어간이고 보통 그리고 바뀌는 부분이
어미예요. 어간도 바뀌는 불규칙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미가 용언을 활용해서 활용을 할 때 사용되는 어간 뒤에 붙는 것들을 어미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와 뭐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적을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적어주시면 오답 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 5항을 제외한 6항, 8항, 15항, 27항은 어법과 원형과 관련된 거라고 정리해놔도 좋겠죠. 단 5항만 소리대로 적대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라고 파악해 놓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은 유사한 발음이지만 여기 유사한 발음이다, 비슷한 발음이라는 얘기죠. 표기를 통해 의미 구분. 여러분, 표기를 통해 의미 구분, 이거 소리대로일까요? 어법대로일까요? 어때요? 소리와 어법을 구분하는 문제겠죠. 수집한 것이다. 여기 문제가 좀 헷갈리게 냈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면 1번과 2번이 비슷한 발음이지만 다르다는 거죠. 뒤뜰 돌담 너머에 붉은 지붕의 학교가 보입니다. 이 너머고요. 그런 말은 빈정거림을 넘어 시비를 거는 것에 가깝다. 여러분, 넘어와 넘어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어법을 지켰고 뭐가 소리를 지켰을까요? 넘어는 어법, 즉 원형을 지킨 걸 거고 넘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줬던 팁이 있어요. 그 노하우가 뭔지 기억나세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는 뭐냐면 의미가 변질되거나 의미가 변형되거나 의미가 사라진 경우, 넘어, 어법, 원형을 밝혀준 경우는 의미, 본래의 의미가 살아있는 경우라고 했죠. 그럼 보세요. 진짜 맞나? 뒤뜰 돌담 너머에 붉은 지붕의 학교가 보인다. 넘다, 넘어가다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변했나요? 그럼 다음, 그런 말은 빈정거림을 넘어 시비를 거는 것에 가깝다.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가 의미가 변질됐고 뭐가 의미가 살아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때요? 어때요? 저는 뒤뜰 돌담 너머에가 의미가 변질됐다고요. 왜냐면 너머는 이렇게 진짜 거슬러 넘어가는 건데 이건 반대편의 의미라는 것으로 변질됐죠. 근데 이 빈정거림을 넘었다는 말은 빈정거림을 뛰어넘었다, 초과되었다라는 이 넘다의 의미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1, 2번은 맞는 얘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즉 필기를 하자면 넘어는 소리대로 적은 거고 넘어는 원형을 밝혀준 건데 그 이유를 밝히자면 여러분, 의미가 살아있냐 변형됐냐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3번, 나에게 바람을 마치다니 도대체 너는 용서가 할 수 없다. 바람을 마치다. 그리고 하루 종일 등짐을 날랐더니 어깨가 쑤시고 마치었습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이런 거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야 돼요. 참아야 돼. 일단 포기하면 안 돼요. 퀴즈의 답을 정확히 맞추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난 답이 나왔는데요? 그쵸? 하여튼 답이 나왔지만 답은 5번이네요. 맞추면, 답을 맞추다.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내가 별표 3개 해드릴게요. 요거 제가 볼 때 항상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마치다, 맞추다, 마치다. 이거 저번에 교과서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맞추다가 뭐죠? 맞추다? 맞추다는 어떤 관역이나 목표물을 때리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치다는 뭐예요? 어떤 일을 끝내다라는, 그치? 그리고 마치다는 뭐예요? 문제를 마치다. 그리고 나에게 사동적인 의미로 나를 그것을 당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럴 때 바람을 마치다, 바람을 맞게 하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주자면, 여기서 바람을 마치다의 마치다는 사동이에요. 한번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갑시다. 마히다는 맛 플러스 히 플러스 다인데요. 그러니까 바람을 맞았다. 근데 바람이 내가 의도해서 맞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맞게 된 사동. 누군가의 시킴으로 일어난 일일 때 사동에 히가 붙는데요. 바람을 내가 맞고자 해서 맞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바람을 맞힌 거죠. 이건 맞아요. 사동의 히니까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제 4번과 5번인데요. 하루 종일 등짐을 날랐더니 어깨가 쑤시고 마치셨습니다. 이거 이상하죠? 저거 볼 땐 답을 4번으로 체크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기하지 말고 5번도 한번 보세요. 퀴즈의 답을 맞추다. 정답을 맞추다냐, 맞히다냐. 근데 이 맞추다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모를 때 네이버 또 구글 검색해도 돼요. 맞추다는 뭐예요? 맞추다는 어떤 것과 고리와 고리를 딱 맞추는 경우가 있고, 어떤 목표물에 어떤 대상을 맞추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의미의 맞추다니까 이건 정답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 헷갈리지만 틀린 거고요. 맞히다가 맞는 거죠. 정답을 맞히다. 맞게 하다. 그쵸? 답은 5번입니다. 제가 볼 때 이 2번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는 교과서에 있던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내가 말했죠.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보기 박스, 문법 문제는 이제부터 암기형 문제는 거의 없고요. 보기를 적용하고 이해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과 변화점을 찾으면 된다. 핵심과 변화하는 변화점을 찾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5항의 핵심을 찾아서 형광펜을 칠해볼까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된소리와 관련된 규정이네요. 그쵸?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이게 핵심이거든요. 두 모음. 두 모음 사이면 기역이에요. 모음이 뭔지 모르면 검색해서 적겠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런 거겠죠. 그리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나는 소리. 근데 이거 핵심이 변화점이 여기죠. 여기가 나는 된소리. 즉 이것은 울림소리라고 적어 놓으셔도 되겠죠. 울림소리.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받침 뒤에. 받침은 뭐예요? 종성이죠. 받침이 뭔지 모르면 또 적어 놓으셔야겠지만요. 다만, 여기 다만은 예외라고 했죠. 예외. 기역, 비읍, 받침 뒤에. 이거. 기역, 비읍, 받침이 있냐, 없냐를 보면 되겠죠. 앞에.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 같은 음절이, 비슷한 음절이 겹친다. 라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여기 핵심. 된소리로 적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끝까지 안 읽으면 헷갈려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잘 기억하세요. 그럼 기역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기역의 경우는 하면 모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 된소리 사이에 모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된소리 사이에 모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얘가 아니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착각할까봐. 여기서 이 된소리 사이에 이응과 히읗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할게요. 우가 있잖아요. 그쵸? 여긴 모음이 맞아요. 근데 얘예요, 얘. 여러분들 중에 이게 공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했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음 옆에, 모음 앞에 이응은 공이응이자 음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받침의 이응은 자음이에요. 받침의 이응은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아니겠죠. 바로바로 지우는 거예요. 아닌 건. 여러분, 바로바로 아닌 건 지우는 연습해야 돼요. 니은의 경우 경음화가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니은의 경우 발음이 경음화가 일어난다? 아니죠. 그쵸?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뚜렷한 까닭 없이 난다고 얘기했죠. 여기 이 말은 규칙적이지가 않다. 규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고 있죠? 디귿의 경우 경음화가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디귿의 경우 기읍, 비읍 뒤에 나는 된소리. 이거는 모르겠으면 세모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까닭없이 나는데 다만의 디귿디귿은 규칙적으로 난다는 건지 확실할 수 없으니까. 그럼 리을 한번 볼게요. 리을의 경우는 뭐예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게 있는지. 똑똑하다, 쌀쌀하다, 쌉쌀하다.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4번이 맞네요. 디귿, 해당하는 리을. 디귿에 해당하면서 리을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는 늑대와 새끼가 있다. 디귿에 해당해야 돼요. 그러면 받침이 기읍, 비읍이어야 돼요. 보세요. 받침이? 새끼에 받침이 없잖아요. 답이 아니네요. 그쵸? 다시 한번 이에 적용하는 거예요. 받침이 기읍, 비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귿에 해당하면서니까. 근데 받침이 늑대는 있는데 새끼엔 없잖아요. 그쵸?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지식필평가를 풀 때는 세모가 확실한 게 있으면 뭘로 찍을 거예요? 4번으로 찍어야 돼요. 3번이 왜 틀렸냐면요. 디귿의 경우는 경음화가 규칙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경음화라는 게 발음과 관련된 거라는 걸 모르고 있어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 경음화는 발음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발음과 관련된 게 아니죠. 니은도 그렇고 디귿은 발음과 관련된 건데 기읍, 비읍, 받침 뒤에서 된 소리가 규칙적으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답이 4번이 되면서 나머지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들을 개념으로 정리해 나가도 좋고 틀린 것도 맞게 고치는 방법도 좋아요. 하지만 어쨌든 답은 3번과 4번을 고민해야 되고 그 중에 답이 4번이 돼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마지막 문제네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관련된 띄어쓰기 규정. 이것도 이따가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띄어쓰기도요. 띄어쓰기도 먼저 적어주자면 원래의 의미가 살아있으면 띄어쓰기가 될 확률이 높고요. 자립성이 있어요. 근데 원래의 의미가 변질됐으면 붙여쓰기를 한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원래 의미가 변질됐다는 말은 변질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리 한쪽을 다치거나 여러분들이 다리가 한쪽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목발 같은 거에 의지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붙여쓰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노하우를 알게 되면 돼요. S만큼 할 때 S만큼의 조사는 그 앞에 붙여 쓴다는데 붙여 쓰긴 했어요. 근데 얘가 조사할까? 보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생각 쳐보세요. 그럼 2번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의존명사는 뭐예요? 명사니까 자립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명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하나 그리고 명사 뒤에 조사가 붙어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지 다음에 가가 붙어 있죠. 그럼 앞에 거랑 띄어쓰는 게 맞는 거죠. 2번은 맞네요. 그렇죠? 보조 용어는 띄었음을 그죠? 보조 용어는 띄었습니다. 용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용언이 두 개라는 말은 뭐냐? 동사와 형용사가 의미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쓰인 거죠. 달려가다. 달리는데 달리면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없다야 듯하다. 그러니까 없을 듯하다는 추측을 의미하는 보조 용어를 사용한 거죠. 근데 이런 보조 용어는 띄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와 듯하다는 띄어 써야겠죠. 그리고 성과 이름을 붙인다는 말은 오주형할 때 오주형은 붙이고 그에 붙는 호칭이나 관직 등은 띄어쓴다. 그러면 충무공은 이름과 직결 관련된 게 아니고 이순신은 붙이고 장군도 관직과 호칭이니까 띈다. 맞죠? 지우고 사식구왕 성명 위에 고유명사는 그러니까 이름 위에 고유명사는 띄어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붙이고 이름 오주형은 다 붙이고 그 외의 고유명사들은 단어별로 띄었습니다. 요거죠. 단어별로. 고등학교인데 어떤 고등학교? 금성고등학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해성, 띄고, 여자고등학교라고 해도 되지만 만약에 고등학교라는 것을 중점으로 본다면 해성, 띄고, 여자, 띄고, 고등학교 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맞네요. 답이 1번인데 그럼 1번이 왜 틀렸냐? 요거 보고 맞출게요. 1번이 왜 틀렸냐면 여러분 보실게요. S는 만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만큼 뒤에 이 만큼이 만약에 조사라면 요거에 붙여 쓰는 게 맞고 이게 의존 명사라면 띄어 쓰는 게 맞아요. 그럼 보세요. 얻는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S니 S다라는 용언의 활용이죠. 근데 관형사염이 니은이 붙으면서 수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식을 하는데 수식을 받는 존재는 조사일 수 없어요. 수식을 받는다는 말은 자립적인 어떤 의미나 자립적인 목적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S니 수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단어가 수식의 기능을 한다. 그러면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뒤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수식을 받을 만한 중요한 역할,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S니 수식의 기능이 있으면 만큼과 S는 띄어야 되고 띄어 쓴다는 말은 만큼 홀로 쓸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의존 명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좀 어렵죠? 그러나 3번, 4번, 5번, 2번 이렇게 지우다 보면 답은 1번밖에 안 남게 되니까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태까지 지금 107페이지, 108페이지에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된소리와 관련된 거 그리고 제일 서술형으로도 잘 나올 수 있는 건 2번이에요. 2번 문제에 유사하지만 어떤 건 띄어쓰고 어떤 건 붙여쓰고 또 유사한 발음이지만 어떤 건 넘어가 되고 어떤 건 넘어가 되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목걸이와 목걸이 그리고 노름과 노름 이런 것도 다 발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표기가 달라서 의미가 구분되는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어떤 건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은 것 같고 어떤 건 원형을 밝혀 적은 거 아니야 말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수능형 문제처럼 3번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제시해 놓고 이해 적용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저 같으면 오늘 2번이나 4번 문제에서 서술형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존 명사와 조사 그리고 어미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서술형으로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명사는 자립성이 있고 그것만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저 같으면 4번 문제를 통해서 띄어쓰기 규정을 핵심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정리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건 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다 맞는 내용이니까 이 42랑 42항, 47항, 48항, 49항을 통해서 띄어쓰기를 공부하시고 그것에 맞는 애쓴 만큼이 되니까 얘는 의존 명사가 돼서 42항과 관련됐다라고 적어 놓는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옳은 정보가 돼서 좋은 요점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음운 변동보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가끔 지식을 요구할 때가 있고 상식을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오답 노트하고 요점 정리하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급상승하고 고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파이팅!